그렇다면 우리가 만성염증이 치료제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만성염증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다양한 증상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관리하는 데 더 포커스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치료제가 없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영양제를 보충해줘야 네.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만성염증을 완화하는 데는 어떤 영양제가 있나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박사 클라라입니다. 영상 속 20% 할인 쿠폰을 찾아라.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쿠폰을 찾으셔서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병의 근원 만성염증.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원인이 없이 아프다면 이 만성염증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영양학적 관점에서 만성염증의 궁금증과 만성염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만성염증은 증상이 없다가 이게 체내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게 혈액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네, 염증은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나 또는 식습관, 그 다음에 고혈당, 그 다음에 고지혈증 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거나 오래되면 우리가 만성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 만성염증은요, 우리 몸을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라던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오, 암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이랑 이렇게 낮은 사람의 그 암 발병률의 차이가 큰가요? 대략적으로 만성염증으로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요, 염증 수치가 낮은 사람에 비해서 암 유병률이 한 2배 정도 높다고 할 수 있어요. 2배나요? 네. 염증 반응이 오래되면요, 산화적 스트레스도 훨씬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그 유전자의 염기 서열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유병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염증은 우리 몸에 상처나 감염이 있었을 때 이 상처를 회복하고 정상 상태로 회복하려는 방어 기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염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그냥 염증, 나쁘다, 내 몸에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방어적으로 우리 몸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반응이 만성화되면 문제가 됩니다. 만성염증의 주된 원인은요, 비만이나 스트레스, 그다음 음주나 흡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습관으로는 가공식품이라던가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걸 많이 먹었을 때도 만성염증이 생길 수가 있죠.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원인들이겠어요. 네, 맞아요. 만성염증은 교묘하게 우리 몸에 스며들어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특이적이진 않습니다. 특이적이지 않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죠? 특이적이지 않다는 것은 만성염증만의 특정한 증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증상이 없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혈당이 높다. 그러면 당뇨병이 생기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만성염증은 그런 게 없어요. 음. 만성 질병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요, 다른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장염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만성염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체력이 좀 부족하다, 되게 피곤하네 라고 하는 것들도 내가 너무 무리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만성염증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만성염증은 특별한 내가 이거다 라고 하는 증상은 없지만 여러 군데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 만성염증이 이렇게 다른 질환들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염이나 아토피 같은 증상도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과민성 장 질환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비나 기억력 감소도 만성 염증하고 관계가 있고요. 잦은 배고픔도 하나의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염증이라고 하면 내가 배가 아프거나 두통이 있을 때 이게 염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런 기억력이라든지 배고픔도 염증 증상의 하나군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성염증이 치료제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만성염증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다양한 증상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관리하는 데 더 포커스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으로 당뇨가 생겼을 때는요, 당뇨병 약을
먹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생겼을 때는 고혈압 약 이렇게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뭐 치료제가 없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영양제를 보충해줘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만성염증을 완화하는 데는 어떤 영양제가 있나요? 영양제 중에서 항염증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포커스를 잡아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커큐민이고 두 번째는 브로멜라인,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우리가 커큐민 하면 카레, 강황 이게 생각나는데 네. 커큐민이 우리 만성염증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제이고요. 그 다음에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을 줄이는데 포커스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커큐민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염증 유발 물질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러면 이제 브로멜라닌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제 소화 네. 안 됐을 때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네. 이것도 염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브로멜라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백질 분해 효소고요. 염증을 줄여주고 조직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화 기능 개선에도 좋고요. 관절 건강에도 좋은 브로멜라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햇빛을 좀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쐬도 좀 흡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럼 이렇게 영양제 안 먹고 그냥 비타민 D 밖에서 햇빛 쐬면 안 되나요? 밖에서 쐬도 비타민 D 잘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옷 다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커버했으니까 피부하고 햇빛 자외선하고 닿지 못하잖아요. 여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벌써 이제 선크림을 다 받아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타민 D 영양제 드세요. 네. 영양제를 드세요. 네. 네. 비타민 D는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요.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는요. 염증성 질환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꾸준히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게 중요하십니다. 박사님, 그럼 영양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염증을 또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거일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우리가 현대인들이 잘 먹는 뭐 햄버거라든지 감자튀김, 그렇죠. 인스턴트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 이제 그 성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튀긴 음식이라든가 그다음 인스턴트 식품, 예를 들어 햄이나 소세지 같은 경우 가공육이 굉장히 많이 염증을 만들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든가 또는 탄산음료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많이 염증을 만듭니다. 이러한 음식들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더 증가시키고요. 염증 수치를 더 높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성염증을 그 염증을 줄이는 식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항염증 식단을 드셔야 돼요. 항염증 식단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주요 구성 성분은요. 네. 우리가 오메가3. 예, 그래서 우리가 연어나 정어리 같은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라던가 또는 녹황색 채소, 그 다음에 아보카도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죠.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드세요. 특히 이제 올리브 오일이라던가 또는 견과류에도 건강한 지방이 있으니까 그걸 꼭 챙겨 드시면 좋겠고요. 이 외에 통곡식이라던가 콩류나 버섯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습관도 챙기는데 또 운동을 빠뜨릴 수는 없겠죠? 네. 하루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요. 주 2회나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면역 능력도 올려주고요. 염증 수치도 내려줄 수가 있어요. 뭔가 우리가 운동하면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루에 유산소 30분에 주 2, 3회 뭐 근력 운동이면 할만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있을까요? 네. 귀차니즘? 네. 맞아요. 이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중 감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을 조금 덜 적게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적게 먹는 것은 도움이 돼요. 하지만 과도한 다이어트는 문제가 됩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면요, 우리가 염증 수치가 훨씬 더 많아지고요, 체중이 더 빠지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신진대사율도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는요, 우리가 우리 체지방을 이것도 나중에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체지방을 더 저장하려는 그런 노력이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다이어트보다는요, 일반적인 섭취량보다 한 20% 정도 줄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 만성염증인 식생활과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운동하고 식습관을 잘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만성염증은 우리 몸을 조용히 해치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지만요. 우리가 이걸 관리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근감소증에 관련된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